포장된 진실의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아온 웃음 뒤에 이토록 깊은 골이 패여 있을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 개그우먼으로 불리며 늘 밝은 에너지를 전달했던 박나래 씨와 그녀의 곁을 지켰던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인 A씨가 다시 한번 입을 열며 박나래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박나래 씨가 억울한 피해자처럼 묘사되거나 전 매니저의 과도한 요구가 쟁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시간 순서에 따른 입장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박나래 측에서 주장했던 5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설에 대해 A씨는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만남은 박나래 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성사된 것이며 대화의 주도권 역시 박나래 씨에게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이 이토록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었던 박나래라는 인물의 진정성이 의심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임금 체불이나 업무 강도의 문제를 넘어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업무가 어떻게 뒤섞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인격이 어떻게 소비되었는지가 이번 폭로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법정에서 가려지기 전에 대중은 이미 그녀가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나래 씨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전 매니저가 그토록 억울함을 호소하며 폭로를 이어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지 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기묘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그날 밤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매니저 A씨가 폭로한 내용 중 가장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지점은 바로 2025년 12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루어진 만남의 성격과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들의 정체였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 매니저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날 새벽에 있었던 두 차례의 통화는 모두 박나래 씨가 먼저 걸어온 것이었으며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해온 박나래 씨의 진심을 믿고 만남에 응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리에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와 전담 디자이너가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를 논의하는 엄중한 자리에 법률 대리인이 아닌 사적인 인연인 남자친구가 동석했다는 사실은 이 만남의 성격이 애초에 공식적인 합의 테이블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그 만남에서 합의서 내용이나 금액, 고소 취하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논의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박나래 씨의 감정적인 호소와 사적인 푸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본인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술을 사들고 집에 방문해 안주를 먹으며 나눈 대화에 수천만 원의 상담비를 청구했다거나 이미 정산된 변호사 비용만 1억 원에 달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A씨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죠. A씨는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5억 원 합의금 제안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박나래 씨가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때가 좋았다,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감정에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박나래 씨와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는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A씨에게도 술을 권유했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채
노래방에 가자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귀가를 막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입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박나래 씨가 타준 음료를 마신 뒤 상태가 악화되어 구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는 토는 누구나 한다며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만류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웃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거의 쓰러지다시피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 새벽의 만남은 대중에게 커다란 의문을 남깁니다. 왜 박나래 씨는 합의라는 명목으로 전 매니저를 불러낸 자리에 현재 남자친구를 동석시킨 것일까요? 그리고 왜 법적인 논의 대신 술과 노래, 감정적 호소로 시간을 보낸 것일까요? 대중은 이제 이 남자친구의 정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연인인지 아니면 박나래 씨의 업무와 매니지먼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인지에 따라 그날 밤의 강압적이었던 분위기와 만남의 의도가 완전히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몸이 아픈 한 사람을 붙잡아두고 술을 권하며 사적인 공간으로 몰아넣은 구도는 합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일벗은 전 남자친구 오라는 주제로 박나래 씨의 사생활과 업무 경계가 무너진 결정적인 순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 매니저 ACC의 폭로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지점 중 하나는 박나래 씨의 연인이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매니저의 공식적인 업무 흐름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24년 ACC의 생일날 벌어진 사건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ACC는 자신의 생일조차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의 연장선에 있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오전 미팅으로 시작되어 점심 이후 당시 박나래 씨의 남자친구였던 전 오우오 씨와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대중이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은 왜 매니저가 업무 동선을 논의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예인의 남자친구와 직접 소통해야 했느냐는 점입니다. ACC의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전 IOC와 대화를 나눈 직후 박나래 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촬영에 필요한 요리 레시피를 조사하고 재료의 맛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 오오 씨라는 인물이 박나래 씨의 삶에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최소한 매니저의 업무 동선과 촬영 준비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대중은 이 지점에서 전 오오 씨의 정체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인지 아니면 박나래 씨의 개인적인 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비공식적인 조력자였는지에 따라 매니저가 겪었을 업무적 혼란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패턴은 2025년 새벽 만남에서 현재 남자친구가 등장한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전 매니저의 생일날에는 전 남자친구 전 오오 씨가 업무 흐름 안에 나타났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새벽 합의 자리에는 현재 남자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동석했습니다. 연예인의 사적인 연인이 왜 매번 매니저와의 갈등이나 업무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반복적인 등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갑질 논란을 넘어 박나래 씨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였음을 방증합니다. 전 매니저 ACC가 입장문에서 전 오우오라는 실명을 굳이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것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단순히 업무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압박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중은 이제 가십거리로서의 남자친구 정체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연예인의 화려한 방송 생활 뒤에서 매니저라는 직업인이 연예인의 연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그로 인해 얼마나 사생활을 침해당하며
업무에 동원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의 끝자리를 가린 채 언급된 전 오호 씨의 존재는 현재 박나래 씨가 직면한 위기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복돌이의 눈물과 위선의 그림자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중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 지점은 임금 문제도 법적 공방도 아닌 바로 반려견 복돌이와 관련된 폭로였습니다. 그동안 박나래 씨는 방송을 통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키우시던 복돌이를 가족으로 거두어 정성껏 돌보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 ACC의 입장은 우리가 보아온 그 따뜻한 영상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ACC의 주장에 따르면 복돌이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과 관리는 대부분 박나래 씨가 아닌 매니저인 본인이 전담했다고 합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 시골집에 홀로 남겨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복돌이를 목포까지 내려가 직접 케어한 것도, 촬영 종료 후 서울로 데려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료와 물약을 챙기고 배변 정리와 산책, 목욕, 병원 진료까지 도맡은 것도 모두 매니저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박나래 씨가 퇴사한 매니저에게 연락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돌이에 대한 걱정을 이용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폭로가 치명적인 이유는 박나래 씨가 복돌이를 통해 구축해온 책임감 있고 인간미 넘치는 이미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할머니 댁 빈집에서 복돌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서툰 솜씨로 산책 교육을 받으며 정성을 다하던 박나래 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연출된 모습이었고, 실제 보호자의 책임은 고스란히 매니저에게 전가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무능한 모습보다 거짓된 진심에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반려동물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소품이나 트로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론은 누가 맞든 틀리든 복돌이만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그 눈물과 다짐이 정말 가족으로서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의 도구였는지에 대해 박나래 씨는 이제 단순한 해명을 넘어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 복돌이 논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돈의 싸움에서 진실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니저에게 가해진 과도한 업무의 범주에 반려동물의 수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단면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고귀한 행위마저 업무의 연장선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 뒤에 가려진 노동자의 고충과 대중이 느낀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0만 원, 10만 원. 신입 프레임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인 노동의 가치, 왜곡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박나래 씨 측과 일부 언론을 통해 유포된 내용 중 대중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박힌 것은 전 매니저 ACC가 월급 170만 원을 받는 신입 매니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ACC의 추가 폭로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프레임 왜곡이자 한 전문가의 커리어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ACC는 자신이 결코 신입이 아니었으며 2015년부터 이미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직접 운영해온 베테랑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연습생 발굴부터 시작해 아이돌의 데뷔, 각종 방송 기획, 심지어 월드 투어와 앨범 제작까지 총괄했던 10년차 이상의 경력자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박나래 씨의 곁에서 일하게 된 것은 신입으로서 배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포트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 측은 그를 경력 없는 신입으로 묘사하며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한 인물로 프레임을 짰다는 것이 ACC의 주장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300만 원 입원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ACC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중은 그가 월급을 깎아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박나래 씨의 프로그램 미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진행비 맥락에서 언급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급여를 깎아서라도 업무 비용을 충당하려 했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오히려 월급 170만 원에 보내도 감사히 하던 사람이라는 비하의 근거로 사용된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가스라이팅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10년차 전문가를 신입으로 둔갑시키고 그가 쏟은 열정을 미숙함으로 치부하며 정당한 권리, 주장을 배은망덕으로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ACC는 본인이 결코 월급을 깎아달라고 애원한 적이 없으며 신입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을 묶어두려는 박나래 씨 측의 전략에 강한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 역시 이 반전된 사실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경력자가 자기 돈을 써가며 일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구심과 얼마나 압박을 느꼈으면 그런 메시지까지 보냈겠느냐는 동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나래 씨 측이 제시한 170만 원 신입 매니저라는 서사가 ACC의 실제 경력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은 유튜브상의 폭로가 아니라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지만 한 노동자의 경력과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박나래 씨 측의 태도는 대중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싸늘한 시선과 비언어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박나래 씨의 해명 영상이 대중에게 어떤 심리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는 전 매니저의 폭로 내용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가 직접 대중 앞에 나서서 밝힌 입장문의 태도였습니다. 특히 2분 23초 분량의 마지막 입장문 영상은 공개 직후부터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은 영상 속 박나래 씨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던 유쾌한 개그우먼의 모습이 아닌 한없이 차갑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읽어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함과 단호하다 못해 독하게 느껴지는 말투는 오히려 여론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본능적인 거부감에 논리적 근거를 더한 것은 한 유튜버의 비언어적 분석이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박나래 씨의 미세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해부하며 그녀의 심리 상태를 추론했습니다. 고개가 올라가는 순서, 시선의 고정 방식,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작하는 도입부, 그리고 말끝마다 입술을 강하게 붙이는 패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유튜버는 리스크 관리 모드 혹은 문장 단위 봉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녀의 발언이 감정적인 사과라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방어 기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주관적 해석일지라도 대중은 이 분석에 열광하며 박나래 씨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한번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전 매니저 ACC와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되고 ACC가 주장했던 경력사항이나 합의 과정의 모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박나래 씨의 차가운 태도를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영상에서 그토록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아꼈던 이유가 단순히 오만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거대한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동정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녀의 표정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신뢰가 깨진 상대와의 분쟁 속에서 겪은 극도의 피로감과 경계심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전히 많은 네티즌은 대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라거나 사과 장면 자체가 기괴하고 비호감이다 라는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매니저의 주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박나래가 억울한 면이 확실히 있어 보인다. 증거도 없이 유튜브 폭로만 믿을 게 아니라 법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언어적 논쟁의 끝은 박나래 씨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표정과 말투에서 더 빨리 결론을 내리곤 하지만 그 결론이 진실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중은 감정적인 해석을 넘어 차가웠던 그 영상 뒤에 숨겨진 실체적인 진실이 법정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무거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번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긴 분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지급된 임금이나 합의금의 액수를 다루는 법적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성과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 매니저 ACC의 입장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사적인 술자리와 노래방 권유가 이어졌다는 주장. 그리고 그 자리에 법률 대리인이 아닌 현재 남자친구가 동석했다는 사실은 공과사의 경계가 무너진 연예계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박나래 씨 스스로가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던 반려견 복돌이가 실제로는 매니저의 전담 아래 관리되었다는 폭로는 무능보다 위선을 더 용서하지 않는 대중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박나래 씨에게 남은 과제는 단순히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온 이미지가 과연 스스로의 삶과 일치했는가를 돌아보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업무 분쟁의 중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는 건강한 매니지먼트라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반려동물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나래 씨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으로서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깊이 체감하고 진정한 의미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